오늘은 원장님께서 드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네, 한 30대 후반부터는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30대 후반 아니세요? 제가 밥 살게요. 그럼 그때 똑같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나이가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죠. 그럼 혹시 20대 초반에 먹으면 좋을 만한 혹시 뭐가 있을까요? 20대 초반에 안 먹어도 저는 피부 노화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모든 선생님들이 비타민 C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피부에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C가 고기에 들어있으면 다들 잘 드실 거예요. 근데 어디 들어있습니까? 레모나 이런데. 아유. 저분의 과거가 궁금해요. 원장님 그 아이셔 이런 거에 좀 들어있지 않나요? 그 이상 불량식품 이런 거 거기는 이제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비타민 C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럼 과일의 형태는 달달하고 이제 좋으니까 먹기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일은 사실 이제 다량의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썩 좋은 비타민 C의 근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사실 표준 영양 권장 사항에서는 하루 100mg을 섭취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피부 노화나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용량은 1000mg 그 이상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00mg을 먹으려면 매 끼마다 야채를 한 접시씩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단품으로 된 거보다는 종합 비타민으로 돼서 함량 보고 괜찮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네, 괜찮긴 한데 종합 비타민 안에는 비타민 C가 이렇게 고용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원장님이 비타민 C 영양제 어떤 거 드세요? 저는 리포좀화된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조금 비쌉니다. 아, 그럼 원장님은 항상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 사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백화점은 10분간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7시에 가면은 이렇게 묶음으로 리포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리포좀인 건지 아닌지 보려면 네. 그 박스에 써 있나요? 네, 다 써 있습니다. 리포좀 이렇게 써 있어요. 리포좀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약간 비싸도 이제 선택을 당하겠죠. 원래 그러면 함량만 괜찮으면 저가 뭐 상관 안 해도 괜찮나요? 다이소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5,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어딘지 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회사의 네임밸류가 있어서 파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하신다면 가격 뭐 굳이 안 따지고 그리고 성분 함량이 아주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비교적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먹어야 되는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피부에 좋은 성분은 글루타치온이고요. 사실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이제 합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20대 이후로 나이가 들면서는 그 합성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처럼 한 50대가 되고 나면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글루타치온은 노화를 박는데 아주 뭐 효과적이고요. 미백의 성분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D인데요. 예, 사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가장 뭐 노멀한 용량으로는 하루에 1000단위 정도. 세 가지 외에 또 챙기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유산균 먼저 유산균도 이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장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배설의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2의 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요. 또 요즘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성분이나 유산균의 개수나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럼 원장님 보셨을 때 뭔가 안 먹던 사람이 먹었을 때 느끼는 체감이 어떤 거에 좀 있을까요? 배변 패턴이 일단 좀 좋아지죠. 그래서 좀 무름변 보고 설사하셨던 분들은 단단하게 잘 뭉쳐서 나오고. 바나나 똥도. 그렇죠. 바나나가 제일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가 누구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걸 권하면 뇌, 항산화 시스템, 간 다 볼 수가 있어서 이 검사를 보면 저는 그 환자분의 어떤 장기가 작동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지금 빨간불 켜진 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에너지 대사죠. 이럴 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1, 2, 3, 5라든가 아니면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마그네슘, 치옥트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선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장내 세균을 보시면 혐기성균이 높고 곰팡이균 대사도 지금 좀 높은 편이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을 아무리 넣어줘도 유해균 때문에 이제 유산균이 살아남기 힘든 컨디션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곰팡이균에 대한 약이나 혐기성균에 대한 어떤 항생제를 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유익한 균으로 다시 대체시켜주는, 그리고 장 점막도 같이 치료해주는 이런 전략을 해야 이분의 어떤 피부 건강 또는 신체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한다면 저는 조합을 찾아드릴 수 있는 거죠. 다음 케이스 보여드리면 이분은 빨간색이 주로 어디냐면 뇌신경 전달 물질하고 간 해독에 있죠. 도파민 낮고 세로토닌 낮으시잖아요. 이럴 때 도파민이 낮을 때는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을 좀 보충하면 되고, 세로토닌이 낮을 때는 마그네슘, 비타민 B6, 트립토판 이런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분에 맞는 조합을 찾아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해독에 드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이분은 5개가 다 안 좋습니다. 당뇨병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동맥경화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섭취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저는 수행요법을 좀 권하는 편이고요. 좋아지시고 나면 이제 압축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요즘은 영양소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피부는 저는 항상 건강의 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내 몸에서 간이 작동하는지 뇌가 잘 작동하는지 피부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혈색이 진짜 좋으신 거네요. 회 화장해서 그래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더 필요한 건 사실 물이거든요. 영양제 드실 때도 물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해서 물 섭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하루에도 한 10번씩, 아니 100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약은 커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양제는 혹시 좀 어떤 거예요? 저는 물을 잘 안 먹어요. 제가 굳이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커피는 물을 빼는 이뇨작용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이제 앞으로 영양제 뭐 먹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배 터지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식사를 규칙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